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습 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길라잡이 창지사에 나온 이 책은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현장 실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그래서 실습 일지 작성하는 법도 여러분이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151페이지부터 실습 일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실습 일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일지는 여러분 결제 이렇게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실습 지도자가 기관장일 수도 있고 또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실습 지도자가 기관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도장은 두 군데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습 일지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장 찍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실습 일지를 결제 맡을 때 찍으라는 얘기고 일지 쓰기 전에 찍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실습생 본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습일은 예를 들면 2020년 7월 1일이다. 그러면 2020년 7월 1일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실습을 다 하고 나서 오늘 내가 실습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목표를 써보십시오. 이 샘플은 저희 기관에서 실습했던 우리 학생이 첫날 실습한 것을 제가 샘플로 올려놨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실습 첫날이므로 기간에 대해 이해한다.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번 진행 내용이 여러분 실습 일지 샘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내용은 이 진행 내용만 봐도 하루 종일 실습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쓰신 친구는 9시부터 11시까지 기간 안내 및 OT를 첫날에 받았습니다.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고 이런 것을 실습 지도자가 안내해주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장소는 이 친구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상담소 시간은 2시간, 지도자는 상담소 뭐뭐뭐 소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천안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점심을 먹었네요. 장소는 천안지방법원입니다. 그리고 1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을 뺀 8시간을 실습을 한 거죠. 그래서 1시부터 4시까지는 천안지방법원 협의혼 대상자 부모교육 및 재판 참관을 했네요. 지방법원에서 3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시부터 5시까지는 부모교육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일지 작성 및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지 작성 및 마무리를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하라고도 하지만 어떤 기관에서는 집에 가서 하고 실습 시간은 이렇게 실습만 하도록 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샘플이니까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하루 8시간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기간 안내 및 OT, 기간 안내 및 OT가 어디 있어요? 1번에 있죠. 사업 내용, 기관 내용에 기관 안내 및 OT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죠.
이 친구는 본 기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각 프로그램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등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받았다. 네, 이분이 경험한 거죠.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개별 상담 및 부부 상담, 집단 상담, 부부 캠프, 위기 상담, 심리 검사, 교육 사업 등이 있다.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과 당선된 프로그램으로 프로포절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 전화 상담과 사이버 상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번에 대한 이해를 이 친구가 벌써 썼죠. 자, 그러면 2번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점심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쭉 나옵니다. 2번 천안지방법원으로 이동해서 점심을 먹었다. 1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부모 교육을 위해 천안지방법원으로 이동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방법원 협의위원 대상자 부모교육 및 재판 참가한 걸 쓴 거죠.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은 이혼 부부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혼 시 발생하는 문제들과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또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자녀에게 신뢰감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할 때에도 상대방과 자녀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세 번째 한 거고요. 네 번째 부모 교육 피드백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법원에서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 과정 중에 있는 부부들 대상으로 부모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쓴네요. 그 다음에 일지 및 작성 및 마무리. 첫째 날 실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하였다. 이 친구가 9시부터 6시까지 한 내용을 이렇게 길지를 작성하고 나니까 이걸 보니까 이 친구가 첫날 실습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예, 이렇게 읽어봤을 기록물을 일지를 읽었을 때 가서 뭐를 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습 일지 펌이 있는데 그 펌이 꼭 한 장만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 한 장 채울 수 있는 건 한 장 채우고 쭉쭉 넘어가서 2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실습생이 지금까지 쓴 걸 가지고 5번 실습생 의견이 있습니다. 배운 점, 의문사항, 건의 등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의견을 쓴 거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OT를 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실전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들을 수 있었다. 기관에서 만나게 되거나 내가 접하게 되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방법과 태도가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지 알게 되어서 유익했다. 가령 상담 문의 전화에는 각 사례별로 개입 횟수와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먼저 초기 방문 상담을 하여서 일정을 조정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대처 방법도 배울 수 있었고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교육에 참석하기 전에는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 자녀들 때문이라도 가정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그러나 부모 교육을 받는 부부들을 보면서 홀로서기를 결심했고 그 선택이 최선이라면 이혼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관을 첫날 하면서 본인이 느낀 것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록을 하셨으면 이제 실습 지도자가 의견을 달아주는 건데요. 이 실습 지도자 의견을 여러분 컴퓨터로 쳐주는 사람도 있고 펜으로 손글씨로 이렇게 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습 지도자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대로 이렇게 글로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워드로 쳐주셔도 되는데 다만 연필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정화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볼펜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자 의견은 어떤 경우에는 지도자에 따라서 그날 써주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써주시는 분도 있고 실습 끝나고 나서 이렇게 끝나기 전 하루라든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쓰시고 메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 일지를 작성하면 어떤 식으로 실습 지도자 의견을 달아주실 건지 여러분이 실습 지도자에게 실습 가셔서 질문을 하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대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생이 쓴 것을 가져왔을 때 실습 지도자가 그걸 읽고 피드백도 해주고 의견도 달아줬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달았나 볼까요? 실습 첫날이라 적응이 힘들었을 텐데 최선을 다해 일해준 점 고맙습니다. 상담소에 대한 전체 소개를 듣고 120시간 동안 경험하게 될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담소이지만 상담과 행정, 교육,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잘 소화해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혼 가정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이혼 후 부모 역할과 홀로서기 과정을 잘하도록 법원에서도 미성년 자녀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개입들을 주목한다면 앞으로 실무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 지도자가 이제 피드백을 달아줬네요. 이렇게 하면은 실습한 8시간 실습이 마무리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실습한 친구가 쓴 일지를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들려드릴 일지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관에서 실습한 우리 학우님의 실습 일지를 그대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실습생 이름 쓰고 실습 연도는 언제인지 쓰고 오늘의 목표는 사회복지사의 도덕과 윤리교육을 이해하고 거주인들과 친분을 도모하는 걸로 이렇게 쓰셨네요. 목표를. 자, 진행 내용은 뭘 진행했는지 볼까요? 자, 9시부터 11시까지는 원장님 실습 지도 교육을 받았네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과제가 있었네요.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 중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작성해 오라고 과제를 주셨네요. 11시부터 12시까지는 글자 연습을 했네요. 거주인의 수준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을 쓰거나 문장을 연습하는 그런 글자 연습을 했습니다. 12시부터 1시는 중식 배식을 했고 양치를 지도했네요. 클라이언트에게.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는 생활관 청소 및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2시부터 3시는 강당으로 이동하여 퍼즐 맞추기를 했네요. 예, 3시부터 5시까지는 국장님 실습지도 교육을 했네요. 그래서 실습의 중요성과 시설 거주자들의 영농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5시부터 6시까지는 석식, 배식 및 목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진행 내용만 봐도 실습 선생님이 하루에 어떤 내용을 실습했는지가 큰 틀에서는 이해가 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부적인 걸 볼까요? 자, 이렇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장으로 적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실습생 의견을 적으셨네요. 그쵸? 아까처럼
그 세부적으로 적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 두 번째 것처럼 여러분 하시면 돼요. 실습생 의견을 막바로 달았습니다. 3일 만에 찾은 생활관에는 나를 기억하는 거주인과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셨다. 첫째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틀 동안 내심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환하게 맞아주시는 거주인들을 보니 미안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들었다. 오전에 글자 연습을 하였는데 글을 아예 쓰지 못하는 사람과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 등 수준이 다양했다. 그중 나이가 가장 어린 유 땡땡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수교육과정도 진행 중에 있는 등 재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국장님의 오후 교육에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장 실습이 미래 사회복지사로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떤 기관의 재활 프로그램인 영농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오늘은 양치 지도와 목욕 보조, 머리 말리기 등을 하였는데 개인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스스로 어, 샤워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양치부터 머리 말기까지 도와줘야 하는 분도 계셨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하여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적인 도움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실습일지를 커멘트를 단다면 자, 그 전에 오늘의 실습 목표가 뭐였죠? 실습 목표는 사회복지사의 도덕과 윤리교육을 이해하고 거주인들과 친분을 도모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덕과 윤리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코멘트를 제가 달아드린다면 이 실습생 의견에는 실습 목표인 도덕과 윤리교육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거주인들과 친분 도모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에서 사회복지사의 도덕과 윤리를 이해하고 라고 하는 목표 설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습생 의견을 쓰실 때는 목표하고 연결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코멘트 드립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자 의견에는 전문가 집단은 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사는 도덕과 윤리를 그 어느 집단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실습 학우님은 윤리와 도덕보다는 친분에 더 많은 걸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가 윤리와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실습일지를 지금 2개를 봤는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샘플을 보면서 실습일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좋은 모델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 한번 따라하기도 해보시고 작성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